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여기 한국으로 유학을 떠난 친구의 초대로 인생 처음 한국 대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한 외국인 여성이 대학교 중앙 강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졸업식을 안내하는 한국인 대학생들은 외국인을 발견하자 친절히 길 안내를 해주며 졸업식 축하에 필요한 꽃까지 건네주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당으로 들어간 외국인 여성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고는 무릎을 꿇고 강당 의자 밑으로 들어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여성의 황당한 행동에 한 한국인 대학생이 다가와 언짢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네자 외국인 여성은 허무한 표정을 지으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대학교 졸업식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앨리스 리안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갔었던 친구의 초대로 서울에서 열리는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였으며 부모님끼리도 친하게 지내던 저의 유일한 친구 켈리는 저와 똑같이 하버드로 입학할 수 있었음에도 하버드 입학을 선택하지 않았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대학교 입학의 나이였던 20살이 되던 해에 켈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면서 동기 모임 중 엄청난 발표를 했었는데요. 친구들 중 단 한 명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였기에 저와 친구들은 미국보다 후진국인 나라로 가서 뭘 하겠냐며 켈리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켈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살기 좋고 안전하다며 부모님도 함께 가게 되어서 너무 좋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하버드 졸업의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켈리에게서 하나의 메일이 왔습니다. 켈리는 저를 비롯한 몇몇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에게 자신이 한국의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면서 와서 축하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켈리가 가난한 후진국인 한국의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에 비웃으며 조롱을 했고 이로 인해 켈리의 졸업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한국으로 가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끝까지 한국행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켈리의 졸업식을 축하해주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 하나로 몇몇 친구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죠. 한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끊기 전까지 친구들은 요즘 후진국의 치안이 문제인데 괜히 한국으로 갔다가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며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저는 그래도 켈리가 선택한 나라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친구들을 설득해서 가게 된 힘든 한국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걱정과 근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켈리의 대학교는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에 있어서 저와 친구들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서울로 향했는데 놀랍게도 서울은 미국의 도시와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제일 먼저 놀란 건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범죄 조직들의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나 현재 미국에서는 극심한 경제 위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 조직들이 거리로 내몰린 상태이고 이들 대부분은 거리를 지나다니는 행인이나 관광객들의 길을 막고 통행료를 받아가는 악랄한 수법을 보이고 있죠. 특히 저와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하버드는 상류층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하버드 구역 전체에 이러한 범죄 조직들이 퍼져 있어 매일 아침 어느 정도의 현금을 챙기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이러한 모습 자체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돈을 환전할 때에도 당연히 미국보다 후진국인 한국인이 미국보다 더욱 많은 통행료를 뺏길 염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현금들을 챙겨놨었는데 아예 이러한 돈은 필요가 없더군요. 서울의 길거리는 그저 한국인들이 평범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길을 가기 바빠 보였고 이러한 불법 통행료가 없는 이유 때문인지 그 누구도 길거리에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저와 친구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무언가 미국보다 훨씬 쾌적하고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제일 큰 이유는 바로 범죄 조직의 두려움을 떨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한국으로 오기 전에 친구들과 한국에 대해 조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때 한국이 전 세계 치안 1위라는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가 거짓 정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처음 경험한 한국은 왜 안전한 나라인지 단번에 이해가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치안 때문인지 한국은 미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이상한 광경들도 몇몇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국인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끼리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도 이미 신기한 수준이었는데 그것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편의점에서 각종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조리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편의점 유리창 건너편으로 라면을 먹고 있는 한국인 친구들의 모습에 저와 친구들은 곧바로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실제로 편의점 내부에는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전자레인지와 오븐, 심지어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고가의 커피 머신까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에서는 편의점이 강력범죄 발생률 1위로 손꼽히고 있어서 이러한 조리용 가전제품들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한국은 그저 편의점에서 바로 식품들을 사서 곧바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죠. 핫바와 컵라면 심지어는 냉동만두 제품들까지 편의점에 있는 전자레인지와 오븐들로 곧바로 조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조리용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추가적인 비용까지 받지 않는 한국의 모습은 한국이 이렇게나 부자의 나라였던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놀랍게도 아직 미국에서는 편의점에 유일하게 준비되어 있는 보관용 온수를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이마저도 따뜻한 물이 없어 대부분은 차가운 물을 부어서 라면을 먹어야 하는데 한국은 이러한 불편함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는 나라였죠.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저 평범한 일상인 듯 너무나 자연스럽게만 보였고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몇몇 친구들은 얼이 빠진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국의 신기한 도시들을 구경하던 저와 친구들은 원래는 택시를 타고 켈리의 대학교로 가려던 계획을 벗어나 버스를 타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켈리는 자신의 학교로 올 때 타야 하는 버스들의 목록을 메일로 보내줬었는데 저와 친구들은 학교로 가는 버스가 이렇게 많은 게 사실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러한 교통수단과 관련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고 미국의 하버드로 향하는 버스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교통 인프라의 모습에 좌절감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정말 일찍 학교를 나서는 것이 아니면 정규 수업 시작인 9시에 출발하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학교로 향하는 단 한 개의 버스만을 타야 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한국의 대학교는 가는 버스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피곤함을 겪을 필요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켈리가 보내준 번호의 버스에 올라탄 순간 저와 친구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자리들이 많았는데 몇몇 한국인 대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들은 자신의 가방을 옆에 놔두고 아무런 걱정 없이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대학교 통학버스에서는 이러한 대학생들의 짐을 노리는 범죄가 너무 잦아서 버스에 올라타게 되면 꼭 가방을 앞으로 메고 붙잡고 가는 것이 규칙인데 한국의 대학생들은 이러한 규칙 자체를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인지 버스에 있는 그 누구도 대학생의 태블릿과 옆에 놓인 가방을 훔쳐가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버스에는 그저 고유한 정막과 버스에서 틀어준 아름다운 음악만이 나오고 있을 뿐이었죠. 미국에서는 꽤 이름 있다고 알려진 하버드로 향하는 통학버스에서도 가방 도난 사고는 거의 매일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실제 하버드를 다니는 저와 친구들은 이러한 한국 대학교 버스의 모습에 정말 허무한 감정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약 30분 뒤 저와 친구들은 켈리가 졸업한다는 한국의 대학교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대학교 정문에는 졸업식을 알리는 듯 수많은 꽃다발과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보였고 졸업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학사모를 쓴 한국인들도 벌써 많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저와 친구들은 곧바로 켈리가 보내준 대학교 강당으로 뛰어갔고 약 5분 정도 늦은 시간에 졸업식 강당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저와 친구들은 대학교 강당 정문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졸업식을 하면 강당 주변 전체에 혹시 모를 총기와 관련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들이 배치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대학교 졸업식 강당에서는 이러한 경찰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학교 졸업식의 강당만을 노려 발생하는 범죄가 꽤나 많아서 저와 친구들은 혹시 강당으로 들어갔다가 갇혀서 못 나오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저희를 보호해줄 경찰이 없다는 사실에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당 안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역시나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것은 전부 거짓이었구나라는 후회와 함께 강당 내부 사람들의 대피를 위해 다급히 강당의 문을 열어젖히고는
앞에 보이는 공터로 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뛰고 있는 저희 등 뒤에서 너희 도대체 어디가 라는 고함 소리와 함께 저는 그것이 켈리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 저는 켈리를 구해야 하나 망설였고 어쩔 수 없이 켈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켈리는 학사모를 쓰고 아름다운 꽃다발을 손에 쥔 채로 저와 친구들을 보며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가 들은 비명은 그저 강당 내부 졸업생들의 환호성에 불과했고 쾅하는 소리는 강당 안에서 터트린 종이로 만들어진 폭죽 소리였죠. 켈리는 저희가 왜 도망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듯 갑자기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며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저와 친구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켈리의 안내를 따라 들어간 졸업식 강당은 너무나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졸업식 강당이었고 강당 중앙에는 졸업식의 축하를 알리는 듯 음악 공연까지 진행되고 있었죠. 켈리는 한국에서는 총을 보기도 힘들 뿐더러 미국과 전혀 다르게 굉장히 안전한 나라이니 제발 경계심을 내려놓으라고 했고 저와 친구들은 그제서야 한국은 미국과 전혀 다른 치안 선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켈리는 졸업식이 끝난 뒤 대학교 식당에서 졸업식 기념 학식이 제공된다며 밖에서 먹는 것보다는 한국에 온 기념으로 대학교 학식을 먹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꽤 유명한 대학교인 하버드에서도 매일 맛없는 학식인 빵식이나 채소식이 나와서 학생들의 불만이 많은데 저는 한국의 학식은 어떨까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졸업식이 마무리된 후 켈리를 따라 들어간 한국의 대학교 식당은 상상을 초월한 규모였습니다. 그곳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학식은 물론 따로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식당들도 자리 잡고 있었고 심지어는 한식과 중식, 양식까지 모든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기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제공되는 학식의 가격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는 한 끼를 먹을 때에도 사실상 한국 물가로 3만 원 이상의 비용을 줘야 하는데 한국의 대학교 학식은 몇천 원 단위로 너무나 저렴하게 학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요. 켈리는 오늘만큼은 외부인원도 학식을 먹을 수 있게 승인이 되어 있다면서 저와 친구들에게 메뉴를 고르라고 했고 저는 눈앞에 펼쳐진 맛있는 한식의 모습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때쯤 저와 친구들은 한국이 위험하고 또 후진국이라서 너무 불편하면 어쩌지라는 고민은 머릿속에서 사라진 상태였죠. 처음 먹어본 한국 대학교의 학식은 놀랍도록 맛있었고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 너무나 조용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식당에 외부인이 출입을 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상황도 있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떠드는 구조인데 한국의 대학교는 외부인이 많이 있어도 너무나 조용하고 차분하게 식사만 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의 공공시설 시민의식이나 수준들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였고 저와 친구들은 한국이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에서도 미국을 월등히 앞지르는 모습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식사를 끝내고 켈리와 함께 서울의 중심 번화가로 가기 전 저와 친구들은 켈리의 대학교 캠퍼스를 짧게 산책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대학교 캠퍼스는 저와 친구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켈리는 자신의 학교가 특히 내부 캠퍼스에는 외부에서도 많이 찾을 정도로 아름다운 대학교라고 했고 실제로 대학교 캠퍼스 곳곳에는 하버드와는 다르게 학생들의 여유와 편안함이 넘치는 공간이었죠. 충격적이게도 캠퍼스 내부 곳곳에는 현금을 뽑을 수 있는 ATM기는 물론 간단하게 디지털 도서를 할 수 있는 데스크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저와 친구들은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켈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일 좋았던 것은 이러한 여유로운 한국에서의 삶을 즐기는데 전혀 범죄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하버드 내부에는 하버드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분위기 자체가 차갑고 서로 간의 경계심이 있은데 이와 반대되는 한국의 대학교는 그저 따뜻함만 느껴지는 아늑한 공간이었죠. 그 후 켈리의 졸업식을 축하한 저와 친구들은 켈리의 제안으로 약 2주 동안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도시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너무나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 켈리는 외국인들에게 알려진 서울보다는 남쪽에 있는 도시들인 부산이나 경주가 한국을 완전히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도시라며 한국 자랑을 멈추지 않았죠. 2주 동안 지내며
저와 친구들은 켈린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겪었던 따뜻한 바닥의 온돌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저와 친구들은 너무나 우연하게도 모두가 학기 중 휴학계를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친구들과 저는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좁은 선입견에 갇혀있던 지난 날들을 반성하게 되었고 지금은 학교를 휴학하고 모두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 요리를 하며 지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저를 포함한 친구들 모두가 미국에서보다 행복하고 마음 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지금도 저와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켈리를 만나 한강에서 치킨을 먹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소박한 행복을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와 치안에 너무나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